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7월 9일 벌써 7월도 상순이 다 지났네요. 7월 9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좀 시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해가 너무너무 뜨겁고 아침부터 30도를 훌쩍 넘어서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쭉쭉 흘렀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시원한 날씨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날씨는 조금 흐리지만 너무 덥지 않아서 지내기에는 좋은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빌겠고요. 이번 주말에 저희 증시각도TV에서는 정말 재미난 영상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다음 주까지 올라갈 영상들은 꼭 빼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난 영상들이 있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들이 쪽쪽쪽 올라갈 거니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탄탄하긴 하네. 뭐가요? 미국 경기가 탄탄하긴 하네. 예. 그러면서 떠오르는 한마디 말은 연준에 맞서지 마라. 네, 채권 시장이 죽었죠. 물론 이제 단기적인 시황입니다만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 채권 시장이 10년물 금리가 2.7대까지 가는 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연준이 연말에 3.5% 하겠다는데 어떻게 10년물 금리가 2.7에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걸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피를 토했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피를 토했어요. 왜? 고용이 잘 나왔으니까. 실업률이 얼마가 나왔냐면 3.6%가 나왔어요. 최고는 얼마였죠? 최근에 3.5였어요. 이미 이 정도면 완전 고용이고 3.0은 꿈의 숫자, 뭐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실업률만 탄탄한 게 아니라 고용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37만 2천 명 증가를 발표했습니다. 예상은 25만 명을 예상했는데 결과는 37만 명이 넘게 나왔어요. 전월은 얼마였을까요? 네, 38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 전월은요, 36만 8천 명이었어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자, 뭐가 떠오르시나요? 연준 인사들이 했던 얘기 안 떠오르세요? 저는 떠오르는데요. 네, 고용은 탄탄하다. 경기는 탄탄하다. 경기가 그렇게 침체 상황이 아니다. 고용이 탄탄하고 실업률이 낮은 경기를 나쁜 경기, 리세션, 침체라고 읽어야 할까요? 일단 이성적이라면 그렇게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향후 어떻게 될지라도 지금 상황을 리세션으로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했던 이야기가 틀린 얘기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석 달 연속 이렇게 계속 고용이 탄탄하게 나오는 거, 실업률도 석 달 연속 3.6%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를 어떻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이 했던 얘기가 틀리지 않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되는 게 고용률이 탄탄하다는 거가 경기가 좋다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냐 생각을 해보면 서비스업 지수, 서비스업 활동 지수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맞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PMI 서비스업 지수가 54가 나왔어요. 50이 기준점인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죠. 제조업은 막 아주 수직 낙하하는 흐름들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서비스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미국 서비스업 상당히 중요하지. 오케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라는 결론이 틀리지 않은 결론이다. 라는 데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연준이 신뢰하지 않던 연준이 75bp의 혼란이 거치자 6월달 75bp 금리 인상의 혼란이 거치고 7월달 75bp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금융시장은 상당히 크게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받아들이고 나서 숨 고르기를 해보니 우리는 연준한테 엿을 먹었다. 연준한테 속았다. 연준 왜 저래 이러다가 이제 심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파이터가 맞나 보다라고 서서히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이제는 연준이 말하는 게 꼭 틀린 거 아닌 것 같고 연준이 저렇게 하면 진짜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 걸 하는 생각을 조금 하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찌되었건 우리
박정민 박사님이 표현하는 자빅베베가 시장의 컨센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이언트 빅 베이비 베이비. 네. 75bp, 50bp, 25bp, 25bp 이렇게 4번 남은 연준의 그 FOMC 회의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장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모두 말씀드린 대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채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만 채권 시장은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있죠. 채권은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채권 시장을 약간 힐난하는 듯한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채권 시장의 경기 전망은 대단히 민감한 전망이니까 무시할 수 없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흐름대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전일 3.00, 뭐 그 전날은 2.9, 그 전날은 2.8, 그 전날은 장중에 2.79까지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3.0이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3.084, 하루에 84bp나 올랐는데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2년물은 3.024에서 3.108. 네.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 상황은 유지되나 금리 격차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경기가 좋다는 상황들이 계속 인식이 된다면 다시 이게 순방향으로 자리를 잡겠죠. 10년물 금리가 더 높아지는 상황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물은 3.18에서 3.25%로 올라갔고요. 5년물은 3.038에서 3.126으로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3개월물은 1.950에서 1.958로 올라왔고요. 네, 모든 금리가 조금씩 올라왔고 독일 금리도 1.298에서 1.333으로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연준 인사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다른 경기 지표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죠. 5월 소비자 신용이 나왔는데요. 부동산 대출을 제외한 5월 소비자 신용이 전월보다 223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연율로 5.9% 증가했고요. 예상치는 300억 달러였습니다. 300억 달러 증가보다는 조금 덜 증가했는데 소비자 신용도 계속 증가한다. 이거는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5월 도매 재고는 전월보다 1.8% 증가한 8,786억 달러. 예상치는 2% 증가였습니다. 지금의 도매 재고 증가를 어떻게 봐야 될지 되게 애매하죠. 그 소매업체들의 재고가 기록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나중에 이코노미스트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분 비둘기파인데요. 그리고 23년의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비둘기파예요. 7월에 75p 인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Fully supportive. 네, 전적으로 지지한다. 비둘기파에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래서 페드와치 쪽에서 생각하는 7월달 75p 금리 인상 전망은 93%입니다. 그냥 가는 거죠. 나머지 7%는 뭐냐고요? 1%. 1% 아니죠. 그거 가면은 시장 한 번 더 죽습니다. 1% 올리면 더 죽어요. 왜냐하면 미친 듯 딱 6월 달에 75p 인상한 거하고 느낌이 똑같기 때문에 만약 7월 달에 100bp를 올리면 시장은 한번 많이 죽습니다. 어쨌든 그 가능성을 예상하는 페드워치의 가능성이 좀 올라왔다라는 거. 경제에 딱히 큰 충격을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의 엄청난 모멘텀을 고려할 때 경제 좋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75bp 인상할 수 있으며 경제 전반에 있어 장기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 75bp를 올려도 경제가 강하다는 점을 제약했다. 그리고 이 노동 지표, 고용률과 그 비농업 고용 숫자를 보니까 노동시장에 상당한 모멘텀이 있고 이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께서도 발언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을 2%로 되돌리는 일은 경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자, 2%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금리를 빠바박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험로가 예상된다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건강과 안정에 가장 큰 위험이다. 연준 인사들 태도 완전하게 바뀌었고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확 변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런 정도의 강도면 저희가 계속 확인해 보건 계속 추적해 왔잖아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태도들을 보면 쉽게 시장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완화적인 태도를 과거처럼 쉽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월 달까지 50bp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맞을 거고, 그때까지 인플레이션이 안 꺾인다 그러면 75bp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연준 인사들의 지금 태도를 보건대. 그리고 이 금리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는 단호해야 하며 노력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18개월간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상당히 크게 둔화될 건데, 성장률이 1%, GDP 성장률 1%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으나 내년에는 1.5%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경제가 계속해서 좋고 회복이 진행된다. 이건 무슨 말이죠? 경제가 지금 좋다는 건, 채권 시장은 녹아내렸지만 오늘 다른 시장은 어땠을까요? 근데 뭐 주식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힘이 컸는지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다른 시장은 어땠을까요? 원자재 시장. 네, 원자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흡입하면 고우죠. 오늘 고했습니다. 유가가 추가로 2% 올라가면서 104.81로 꽤 올랐어요. 말씀드렸지만 98달러가 제가 월요일날 다시 한번 이건 말씀드릴게요. 어떤 넥라인이었어요. 이렇게 축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착 올랐던 그 넥라인, 지지선이었어. 지지선. 바로 지지를 받네. 깨지기를 바랬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깨지지 않고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튀었습니다. 자, 어디까지 다시 튈지 몰라요. 경기가 괜찮다면 계속 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연준의 태도는 누굴 가능성이 없고, 그거를 시장이 생각하면 이런 하면서 시장은 다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며칠간 랠리를 뽑고 오늘도 뭐 크진 않지만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반대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죠. 곡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와 엄청 떨어졌다 했는데, 미국 소매가 6.7% 올랐고요. 옥수수 4.3, 대두 2.1%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팔라듐 가격도 무려 8.6%나 올라가면서, 근데 이제 비철금속 중에 조금 사이드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8.6% 올랐고, 알루미늄 0.39% 올랐고, 니켈도 0.99% 올랐습니다. 반면 구리는 0.42%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어제 미국 가스 가격이 아주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폭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반등은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대응을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유가가 이렇게 강했던 점 중에 하나는 중국 탓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지방정부 다 헐떡거리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돈 풀어라, 다 지방정부한테 떠넘기고 있잖아요. 이거 뭐 기차 하향, 가전 하향 이런 비슷한 정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세금은 지방정부가 해라 이러니까 지방정부 죽어나죠. 근데 부동산은 낮춰야 되고, 부동산 가격 띄우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땅 팔아 장사 먹고 살던 지방정부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전했는데요. 중국 재무가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에 1조 5천억 위안의 특수 목적 채권 발행 허용을 검토 중이다. 1조 5천억이면 얼마인가요? 한국 돈으로 300조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 300조를 특수 목적 채권으로 발행을 허용할 것이다. 돈을 그냥 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내일쯤에 해서 사회융자총액이 발표될 겁니다. 중국에. 근데 이것도 역대급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중국의 이런 완화와 그 다음에 중국 경기의 상승세는 원자재 가격을 상당히 크게 높일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국 시장이 자금 버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을 1년을 넘게 하면서 중국의 흐름에 대해서 다른 채널이나 어떤 데보다도 좀 빨리 간파했던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는 반등할 것 같아, 이런 거를 느꼈었죠.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누거지면서 이젠 가겠네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갔고요, 시장이.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4월 달까지 시장이 나쁘는 과정에서 왜 안 좋아지지? 왜 경기 안 좋아지지? 이러니까 돈을 계속 풀었거든요. 풀고 안 좋아서 또 풀고, 안 좋아지니까 또 풀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우린 뭘 느꼈냐? 이거 잘하면 버블 온다. 버블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주 큰 버블까지는 아니겠지만 중국 시장에 작은 버블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국채
기업, 그러니까 국영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낮고, 근데 이쪽에서는 잘 안 오를 것 같고, 다른 쪽은 너무 높고, 여기서 또 버블이나? 잘못하면 나중에 버블 나와서 저거 당하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사실 좀 되기는 합니다. 자, 외환 변동성은 줄어들었는데 어제 사실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봤죠. 아베 신조 총리가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느 역사를 살고 있죠? 2차 대전 터지고 막 난리가 나고 한국전이 벌어지고 했던 그런 시대인가요? 정말 신기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랑의 역사 속에 우리가 다시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생각해보니 제가 어렸을 때는 막 무조건 성장하던 시기였고, 중국이 세계 경제로 편입하고 나서 미국 시스템, 미국의 질서 가운데 편입했을 때는 모두가 평안했던 시기였던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고, 모든 가격이 떨어진 디플레이 시대를 20년 동안 경험을 했고, 이제는 그거 어떤 통일된 하나의 태엽 같은 하나의 태엽 시계 같던 세계가 쪼개지는 블록화가 만들어지는 이 시기에 별별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겉으로 보일 정도로 짜옹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일국의 시대, 일국 시대는 끝났다라는 표현을 하지를 않나. 일본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질 않나. 네. 예전에 우리 각자 도생의 세계학이라는 책을 한번 독일 책방에서 얘기를 했죠. 그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지는 그 독일 책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지수는 어제 107.06에서 106.92로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유로 달러는 1.016에서 1.018로 소폭 올랐습니다. N은 136.06엔으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위안화가 원화는 강세였었는데요. 원화 강세로 보면 1294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유로 원화고 보면 1328원에서 1318원으로 꽤 올랐죠. 1318원이면 유로 대비 원화 강세 추계됩니다. 자, N 대비 원은요, 어제 960원 100엔당이었는데 951원 39전. 요것도 강세축입니다. 계속.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면, 연준이 7월에 75bp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3.5bp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연말 3.5%의 금리에서 과연 금융시장은 어떤 가격 매김, 어떤 프라이싱을 할 것이냐, 어떤 멀티플을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이제 3.5%는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3.5% 환경에서 우리는 주가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는 고민을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제 충분히 다 빠졌어? 그럼 3.5% 기준으로도 우리 더 많이 빠진 거야? 그럼 가야지 이렇게 되죠. 근데 3.5%라면 회사채 금리는 6% 7%일 텐데 6% 7% 금리에서 주식시장은 얼마의 수익률이 적절해? 라는 고민을 한다면 시장은 좀 굉장히 혼돈 속에 계속 있을 가능성도 있죠.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서 베어마켓 랠리를 하는 거고,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고 나면 미래 그 금리 상황에서의 멀티플 프라이싱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소는 리세션이 오느냐인데, 연준의 말빨이 통하게 되면 리세션이 안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고민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용이 죽지 않으면 경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주식시장에서 재미난 뉴스 하나. 머스크가 주식을 굉장히 비싸게 팔았잖아요. 저거를 살라고, 트위터를 살라고 트위터 인수를 안 할 수도 있답니다.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혼돈의 상황에서 적자 빡빡 터지는 회사를 굳이 사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냥 9% 지분 그냥 갖고 와도 되지 않을까?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가격이 훨씬 싸지지 않는 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덕분에 트위터는 5% 주가가 빠졌고요. 그러면 머스크는 돈이 남죠. 비싸게 팔았으니까. 그럼 좋은 선택지가,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는 아침입니다. 네, 오늘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고요.
저도 주말에 운동도 하고 건강한 시간, 그래서 마음도 몸도 회복하는 그런 시간, 힐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안녕.